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. 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죠. 넌 왜 이렇게 말대답이 많아? 당신을 누가 벌어먹여 살리는데? 예전 같았으면 그저 고개 숙이고 미안해 한마디로 넘겼을 거예요.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. 십수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마지막 한마디에 터져버렸죠. 그가 손을 들었어요. 그 순간 내 손이 먼저 올라갔습니다. 그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으며 말했어요. 이제 그만해.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. 당신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? 웃기지 마. 당신 월급으로 밥이나 제대로 먹었는 줄 알아? 내가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부업까지 하면서 이 집 지켜온 거 모르는 척하지 마. 그가 멈칫하며 날 봤어요. 당신은 나한테 소리칠 자격도 손댈 권리도 없어. 이제 끝이야. 나는 그의 손목을 밀쳐냈습니다. 그제야 정신이 든 듯 가만히 나를 보다가 얼이 빠진 표정으로 무릎을 꿇더군요. 미안하다 똑같은 사과를 하더군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. 20회 동안 수도 없이 들은 그 사과, 이젠 아무 의미도 없었으니까요.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습니다. 아이들 사진, 내 옷가지들, 며칠 전부터 하나씩 챙겨뒀던 것들이에요. 거실로 나오니 아직도 그 사람은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어요. 그만해요. 내가 차갑게 말했죠. 서류 정리되면 우편으로 보낼게요.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. 아이들은 내가 데려갈 거고. 여보 제발. 난 이제 당신 여보가 아니에요. 나는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. 당신이 무릎 꿇는 모습 보니까 시원하네요. 그동안 나도 마음속으로 수천 번 무릎 꿇었거든요. 이제 당신 차례예요.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내 어깨가 쭉 펴지는 게 느껴졌어요. 그날 그 사람은 무릎을 꿇었고 나는 비로소 일어섰습니다.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. 좋아요, 댓글로 응원해주세요.